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5일 목요일 밤 9시 56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좀 떨어지고 코스닥은 좀 올랐어요. 근데 뭐 어제나 오늘이나 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결과적으로 뭐 어제 제가 이런 표현 드렸죠. 뭐 턱끝까지 차올랐다, 뭐 아니면 도다, 이런 표현 드렸는데 오늘 조금 움직였어요. 근데 조금 움직였다고 해서 뭐 아니면 도가 아니고 뭐 그걸 뭐 딱히 크게 벗어난 건 아니고요. 그냥 어제 그 자리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뭐 뉴스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헤드라인들을 쭉 보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금리와 관련된 미국 10년물 금리와 관련된 기사들이 몇 개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저도 요즘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될지, 이게 주식시장과 연관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기사를 통해서 좀 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기사들 좀 몇 개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아침에 일단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거고, 뭐 이런 생각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참고를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이 기사 두 가지 다 국채금리는 결과적으로 오르긴 오를 거다라는 의견이긴 의견입니다. 얘는 단기적으로 1%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가만히 내용을 읽어보면은 좀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이른 시일 내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기사 두 개 다 금리는 오른다라고 하긴 하네요. 어쨌든 참고만 해야겠죠. 참고로 지금 기사가 나온 타이밍이 그렇긴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보여드렸죠. 금리가 쌍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얘네가 쌍바닥 완성되는 걸 봐서 그런지 지금 어쨌든 금리가 둘 다 오른다는 기사들이 이렇게 쪼롯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근데 이 금리가 올랐을 때 그럼 어떻게 되냐, 대부분 이제 제가 아침에 드렸던 이야기나 뭐 특별히 다른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빅테크는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제가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저번에 나스닥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얘기가 지금 기사에 써 있는 겁니다. 여기 그런 내용을 같이 좀 보자면요, 두 개 겹쳐보면 그래요. 여기 보시면 나스닥 지수인데요, 주황색이 나스닥이고 파란색이 금리인데, 여기 금리가 많이 올랐던 이 구간에서 나스닥 수익률이 형편없었죠.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금리가 오르면은 특별한 일 없으면 나스닥은 수익률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미뤄봤을 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지금 저나 이 신문 기사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기사에서는 2%까지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보고는 있네요.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금리가 1% 밑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단기적인 하락에 그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를 다들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긴 해요. 저하고 비슷한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면서 금리는 앞으로 좀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는데, 다들 그런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이 써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9월 FOMC 회의 이후부터 상승 가능성이 있다, 9월 회의에서 테이퍼링 시작을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죠. 9월 이후부터 하여튼 FOMC에서 테이퍼링 이야기하면 금리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긴축과 관련해서 금리가 좀 반응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이 기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네요. 그죠? 10년물 금리는 뭐 1분기 말에 정점을 찍었는데 대형 성장주는 그 이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면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면 나스닥, 빅테크는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금리가 오르면 경기 순환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나스닥보다는 S&P가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둘 다 금리 올라가면 빅테크는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정도 상식선이 그냥 요게 지금 대부분 그냥 시장의 생각인가 봐요. 뭐 특별한 건 없는 모양입니다, 금리와 관련돼서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좀 드렸고요. 하여튼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대부분 이제 단기적으로는 금리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긴 하네요. 근데 아무튼 금리가 계속 떨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죠. 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보면요. 또 그리고 긴축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테이퍼링 논의 시작하면 국채 매입도 줄어드니까
아무튼 금리는 좀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IT 빅테크들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 해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금리와 관련된 기사들을 좀 몇 개 봤고요. 뭐 달러와 관련된 기사도 있긴 있더라고요. 오늘 달러 소폭 상승할 것이다, 강한 랠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 요거는 뭐 저의 생각과 뭐 같긴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페드가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경우, 테이퍼링 할 경우 내년까지 달러가 4% 이상 뭐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되어 있죠. 이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달러 강세를 보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미국이 긴축하면은 어쨌든 달러 강세가 되는 게 맞고요. 또 그리고 미국 강세, 미국이 긴축을 할 수 있는 그 원인에는 유로존에 비해서 지 혼자만 지금 성장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럽과 너무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미국 경제 성장이 너무 좋아갖고 달러가 뭐 너무 강하다. 하여튼 뭐 이런 건데,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잘 써놓은 거죠. 그죠?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긴축하면은 달러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달러가 10%까지 랠리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죠? 아무튼 뭐 저의 생각과 같습니다. 아무튼간 저는 금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달러는 이미 뭐 올라가기 시작했고, 달러는 뭐 정배열로 가면서 랠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달러가 올라가면 신흥국 주식시장은 일단 안 좋을 거예요. 미국은 뭐 모르겠고, 미국은 좋다라고 쳐줄 수 있더라도 미국과의 극심한 디커플링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저런 기사들을 좀 봤고요. 오늘 녹화를 좀 제가 늦게 시작하긴 했어요. NG도 좀 많이 나고 하긴 했는데, 이제 원래는 오늘 밤에 발표되는, 오늘 시장이 하도 조용하길래 이거라도 발표가 되면 좀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기다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게 이제 방금 전에 9시 반에 발표가 됐었는데, 근데 오늘은 정말 신기하게도 이런 고용지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귀신같이 아무 일도 없이 너무나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investing.com에 지금 이게 30분이 지났는데 발표된 지 아직도 이 숫자를 안 가르쳐 주고 있네요. 실제 숫자를요. 서프라이즈인지 뭐 쇼크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간 뭐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근데 시장이 아무런 반응도 지금 안 해주고 있다는 거, 그것도 참 독특하긴 독특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면 시장이 난리를 부렸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네요. 다만 저게 발표되고 나서 달러는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인데 분봉을 잠깐 좀 30분봉이거든요. 보시면 이랬다. 조금 하락하던 그 달러가 양봉으로,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으로 쭉 올라오긴 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 나서요. 이건 어젯밤에 반등한 거고, 하여튼 달러는 조정이 끝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달러 이렇게 조정 끝나고 또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달러의 강세는 어쨌든 요거는 좀 제가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뭐 주식시장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특히 어떨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달러 올라가면 미국과는 디커플링이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모습 나왔고요. 오늘 아시아장 같은 경우는 뭐 혼조했죠. 네. 일본 0.5% 오르고, 중국은 다시 비리비리 하기 시작했고요. 0.3, 0.7, 0.8% 정도 하락 마감했고, 오늘 코스피는 뭐 살짝 하락 마감했고요. 하여튼 혼조한 상황입니다. 유럽도 뭐 0.1%, 독일이 0.1% 상승, 뭐 영국 0.2% 하락, 뭐 프랑스 뭐 이런 거는 0.3% 상승. 하여튼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요. 얘네들도 좀 혼조한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일주일 넘게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으니까 얘네들도 서로 엄청나게 눈치를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뭐 딱히 뭐 급락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없긴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일단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일 중요한 건 미국 주식시장일 것 같아요. 미국이 어떻게 되냐, 뭐 다들 그런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뭐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오늘 한국 시장 이야기 사실 특별히 할 게 없어서 결과적으로 질질 끌다 한국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의 상승은 그냥 상승이 아니고 굉장히 요란하고 좀 특별한 상승이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힘을 다 쥐어 짜낸 그런 상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왜 그렇게 보느냐,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난 3거래일간 외국인 선물 수급이 거의 3거래일 동안 4조 원 들어왔잖아요. 그죠? 선물이 뭐 4조 원이 들어오고,
또 그리고 어제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뭐 콜옵션이 하루에 뭐 최대 500%까지 상승하는 놈들도 있었고, 하여튼 콜 쪽에서 좀 압도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드린 이야기는 어쨌든 콜옵션 프리미엄 빼는 거는 진행이 될 거다. 다만 이제 그건 알 수가 없죠. 콜이 죽는다라고 해서 반드시 풋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콜은 죽기 시작했는데요. 풋은 일단 보시면은 그렇게 막 살아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단지 하락이 멈췄다, 뭐 이 정도. 반등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아래 꼬리의 양봉이 심상치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이거 하나 갖고 뭐 호들갑 떨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좀 지켜봐야 되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풋 매수가 아니고 콜 매도를 하는 전략이,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는, 그죠?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시장이 빠진다는 걸 알았더라도 풋 매수가 아니고 콜 매도로 접근하는 게 훨씬 어쨌든 짭짤했을 그런 날일 겁니다. 왜냐? 어제 콜이 너무 무리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최소한 숙취에 시달리든지, 아니면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죽든지, 뭐 일시적인 숙취가 됐든지 추세적으로 죽든지,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오늘 콜 옵션 매도로 먹을 만한 게 좀 많은 그런 시장이었다. 뭐 이 정도 모습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오늘 하루 뭐 저렇게 좀 하락했다라고 해서 뭐 저기다 대고 뭐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고,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죠? 풋옵션이 살아난다라고 해도 한 2-3거래일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가 드렸고, 선물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어쨌든 오늘 만약에 이게 이제 8월 4일날 어제 장대 양봉의 페이크였다 하더라도 일단 오늘 고점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이게 만약 페이크면 오늘 고점이 나올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오늘 고점은 높였죠. 이제 내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일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 나오고 하락하고 그럼 이제 또 여기가 꼭지점이 되는 거고, 여기서 또 뭐 양봉 나오면서 반등하면서 또 이러면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봉 하나만 갖고는 뭐 아무것도 할 얘기가 뭐 딱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건전한 조정일 수도 있어요. 건전한 조정일 수도 있고, 추가 상승을 위한 건전한 조정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고퍼스 가격 기준으로는 최소한 1850원 정도는 지켜야 됩니다. 1850원 정도 지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깨지면은 조금 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1850원 정도 중요한 가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깨지기 전까진 뭐 일단 어쨌든 계속 매수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물량 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그래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도 좀 살벌하게 오르긴 올랐지만, 어쨌든 간 이 지난번 전고점 자리에 바싹 갖다 붙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을 제외하고 제대로 뭐 랠리를 하는 국가가 없다. 대부분 상방 제한적이다. 뭐 긴축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죠. 제가 이런 이야기들 들어서 이거 못 넘는다는 가정을 하고, 이 부근까지 왔으니까 이런 자리에선 강하게 뭐 아니면 도니까 한번 질러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뭐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코스닥 숏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죠? 그래서 아직 뭐 고점 넘은 건 아니니까. 네.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 사람 피곤하게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시장이.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당면한 지금 이 시장은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람 애간장 태웠던 적이 잘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변동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시장이 그래도 코스피가 아무리 지난 10년간 박스권이었었잖아요. 지난 10년간 박스권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2011년쯤부터 해갖고 한 2017년? 대략적으로 그 정도까지 코스피 한 5, 6년가량 박스권이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보다 지금 더 극심한 박스권인 겁니다. 그때는 뭐 위아래로 몇십 프로 이래가지고 1년에 몇 번씩 먹을 찬스라도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지금은 완전 짜글짜글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속임수만 난무하고 사람들 애간장만 태우는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변동성을 죽이고 지금 이렇게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어쨌든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긴 합니다. 터지면 굉장히 많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그 좁은 박스권 안에서 어쨌든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어제 그렇게 해서 급등이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그죠? 제가 한 달간 현금 아껴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혹시나 재수없게 이런 장대 양봉을 상승을 보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재수없는 장대 양봉이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걸 맞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제가 현금 아껴 쓰라는 이야기를 좀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런 것도 뭐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우리가 피곤한 그런 장에 와 있는데요. 하는 수 없습니다. 이 각자 멘탈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으로 이렇게 좁은 박스권에서 이런 움직임 보이는 게 코스피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어요. 최소 이보다는 넓은 박스권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박스권 같지도 않은 더러운 모습 만들어내고 있죠. 이 와중에 사람을 뒤통수나 치고 있고, 하여튼 이런 때 그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현금 소진이기 때문에 이제 뭐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또다시 진인사 대천명, 딱히 할 거 없고 가만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모르죠. 뭐 미국장이 열어봐야지 아는데, 하여튼 미국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올라갈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못 올라가고 있다. 어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못 올라가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S&P, 나스닥 아직까지 뭐 고점 넘지는 못한 이런 모습이고요. 왜 나스닥 100이 이렇게 프리마켓이 이렇게 숫자가 안 좋게 나오려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요 아래에서 개파락 출발한다고 하네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 미국 주식시장 잘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 아무튼 체크 한 번씩 잘 해보세요. 변동성 지수가 이게 반드시 터져야지 죽습니다. 이거 너무 오랫동안 지켜가지고 터져야 죽는다. 근데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터지지 않겠냐라는 생각 가지면서 보고 있고, UVXY 같은 거 매수해 볼 만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종가상으로 27.5, 종가상으로 27.5만 어떻게든 뭐 지켜준다면은 UVXY입니다. 27.5만 붕괴시키지 않는다면은 계속 매집하면서 끝까지 한번 들고 가 보셔도 괜찮은 그런 자리일 것 같아요. UVXY 역사를 보세요. 지금까지 그 작년 3월 이후로 이랬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오래간만에 지대로 잘 모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이거 매집이 너무나 좋아요. 지금까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기껏 해봐야 별 2개, 별 3개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별 4개, 5개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지금 매집은 잘 돼가고 있고, 다만 이제 오늘도 개파락 출발하고 이럴 모양이니까 얘가 UVXY가 당장 오늘 밤에 이걸 터뜨리지는 않겠죠. 근데 그다지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반드시 그냥 조용히 죽지는 않습니다. 조용히 죽는 척 하면은 아마 그런 자리가 오히려 더 매수의 찬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하여튼 얘는 반드시 크게 한번 터뜨릴 것 같아요. 지금까지 UVXY가 이랬던 적은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 이거 큰 변동성이 터지기 어떤 직전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거. 너무나 잘 모으고 있다. 저는 이거하고 달러 인덱스 보면서 숏 붙들고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겠습니다. 뭐 맨날 했던 이야기라 가지고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이제 그만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